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를 들어오셔서 첫 국정감사를 하셨는데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국정감사 처음에 할 때 작년까지는 제가 수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좀 감개무량한 면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정치국방력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튼튼한 국방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가 3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성장군까지 되고 난 후에도 문제점을 많이 있었는데 군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법과 제도와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것이 좀 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을 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또 필요한 것은 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이 조금 더 강해지고 또 튼튼한 안보가 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돼서 저는 아주 기뻤죠. 의원님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한미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많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앞으로 정책을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 외교를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유추해 보면은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공고히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현안이 있잖아요. 전작권 전환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전략적인 인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하던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던 2008년도에는 북한의 핵과 특히 미 본토까지 닿는 ICBM은 한 10년 후에 개발이 완성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2018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있었죠. 전략적인 인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이 실체적인 위협이 됐고 ICBM도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어떤 취지라고 할까요? 뭔가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하게 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는 한미동맹 활동이 좀 부족했다 했잖아요. 21대 와서 국회 차원의 지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가 6.25 70주년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전환될 때 이것을 지지를 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쉼없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었죠. 이러한 것 배경 하에서 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무려 137명이나 공동 발의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번 주에 외통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통과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 출범쯤에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 결의안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압도적인 지지로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국방 전략이 과학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무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워리어 플랫폼 국회 포럼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개인 전투 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 좀 선결되어야 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부족하고 좀 낙후된 분야가 장병들의 개인 전투 체계입니다. 공군의 F-35라든가 해군의 이지스-3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첨단화됐죠. 그런데 우리 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 방탄복 또는 방독명, 철모 이런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아직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현대화까지 가고 그다음 이제 첨단화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 개개인의 전투 장비 시스템은 아직 현대화도 못 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21대의 최우선 가업으로 워리어 플랫폼을 빨리 현대하고 첨단화 가는 것이죠. 화정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회에서도 화쟁의 어떤 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마음껏 얘기하되 상대방 의견을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필요하면 비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비난까지 가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합일점을 못 찾는 겁니다. 비판에서 비난으로 가지 않는 문화. 또 하나는 토의하는 문화입니다. 마치 다름을 인정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토의 문화가 잘 안 돼 있죠. 요즘 유튜브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예. 네. 의정 활동도 많이 바쁘실 텐데 유튜브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주불리 김병주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주불리의 주자는 김병주의 주자고 분리는 러분리 또는 국회를 의미한 어셈블리의 분리를 따서 주불리 김병주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안보에 대한 가짜 뉴스. 그래서 안보를 바로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안보의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줘서 국민들께서 안보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한 마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를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보 분야에 궁금하면은 주불리 김병주를 쳐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팩트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자 의원으로 또 국방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것.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활동. 세 번째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끄는 활동. 네 번째는 불자로서 불자 국회의원이 구성돼서 하는 정각회가 있습니다. 정각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지원하고 지지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불자 의원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